자, 우선 회로 이론에 이런 회로 많이 보셨죠? 예, 이런 회로가 어떻게 생긴 회로냐면 이렇게 생긴 회로죠. 책에서 보면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R1, R2 해가지고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 그죠? 많이 보셨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리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합성조항 구하는 건 직렬이잖아요. 직렬이니까 얘랑 더해지면 합성조항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의 모든 저항의 합성 저항은 5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10V고 얘가 5옴이라는 거예요. 얘를 합성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성조항을 구했어요. 합성조항이 5고요. 얘를 다시 한번 그리면 좀 크게 그릴게요. 그러니까 얘부터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뒤에가 쉽습니다. 이게 간단하다고 그냥 넘어가면 뒤에 거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10V고요. 이제 여기가 합성조항이기 때문에 5옴이 됩니다. 그럼 이 회로랑 이 회로는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옴의 법칙 V는 IR I는 요 I를 구하려면 요 R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기면서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걸 이항이라고 하거든요. 이항은 이 하나 남은 것에 곱해진 형태 이 식에서 곱해진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I, R 이렇게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곱해진 형태를 넘기면 나눠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R을 넘겨주면 R분의 V가 됩니다. I랑 곱해져 있던 걸 넘겼기 때문에 R분의 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R을 구하려면 요 I를 넘기면 되겠죠. R을 구하려면. 그래서 I가 R에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기면 이것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R은 I분의 V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옴의 법칙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V는 IR 얘만 하나 알고 있으면은 뭐 전류든 저항이든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는 R이 넘어가서 R분의 V R은 I분의 V가 되겠죠. V는 IR 이게 옴의 법칙이에요.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그러면 이 회로에서 전압을 알고 저항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전압을 알고 저항을 알아요. 그러면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 그죠? 그래서 R이 5옴, 전압이 10V에서 전류는 2A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2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회로랑 이 회로랑 같다고 그랬죠? 이 회로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 여기 흐르는 전류가 2A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직렬 회로에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직렬 회로에서는 여기도 2A, 여기도 2A, 여기도 2A, 여기도 2A, 여기도 2A예요. 그래서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직렬에선 이거 정리해 주세요. 직렬에선 전류가 일정.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분배. 전압이 분배되는 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전류가 왜 일정한지는 아시겠죠? 여기도 일정하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2A, 여기도 2A, 여기도 2A, 여기도 2A, 여기도 2A예요. 전류는 분기되지만 않으면 그 값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의 전류는 일정한 거예요. 전압이 분배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전압은 어떻게 분배되냐면, 자,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요. 예. 얘가 10V고요. 얘가 2ohm이고 얘가 3ohm입니다. 근데 흐르는 전류는 2A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볼까요? V는 IR이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 구했죠, 우리. 2 곱하기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면 여기에 저항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는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4V가 나왔어요. 4V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걸리는 전압, 이게 4V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될까요? 여기도 똑같이 전류는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와 저항을 곱한 값, 전류가 2A 곱하기 3옴, 3은 6V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6V입니다. 그래서 4V랑 6V랑 더해지면 처음에 보내준 전압과 같죠. 그래서 내가 요 분배되는 전압, 이게 전압이 분배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분배되는 전압을 다 더한 전압이 처음이 전압이랑 같으면 맞게 분배시킨 거예요.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렬회로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직렬회로에서는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은 분배된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합성저항은 각 저항을 더해준다. 더해준다. 얘가 합성저항입니다. 병렬회로 보겠습니다. 병렬회로. 이런 식으로 된 게 병렬회로예요.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그림입니다. 얘를 없애면 얘가 여기다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른 선으로 가는 저항을 병렬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병렬회로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우선, 병렬회로의 합성 저항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회로의 합성 저항은 이렇게 구해요. 얘분의 1 더하기 다른 병렬회로에 있는 저항분의 1. 두 개 더한 다음에 분의 1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 이게 여기서 이제 통분이 나오는데, 통분 설명을 드릴게요.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얘를 푸는 방법은 얘 밑에 있는 애들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줍니다. 3 곱하기 6, 얘는 여기다가 3에다가 6을 곱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또 6을 곱해줘요. 그럼 1에다 6 곱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플러스 여기는 6 곱하기 3, 얘는 여기다가 3을 곱해줍니다. 그 위에다가 또 3을 곱해줘야겠죠. 1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요 밑에 있는 게 3, 6, 18 18분의 6 플러스 18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18, 18 두 개 똑같지요, 분모가. 그러면 18분의 6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6 플러스 3 곱하기 6, 18분의 6 플러스 3 하면은 18분의 9분의 1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면 번분수라고 하는데 이 위에 거는 1은 1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위에 것도 분수로 이렇게 만들면 이 가까이 있는 거를 곱해서 분모에다 쓰고요. 멀리 있는 거를 곱해서 이 분자에다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9분의 1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주면 얘는 1이 되고 1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2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옴이 나왔어요. 그럼 얘도 2옴을 가지고 여기 있는 합성 저항을 등가 회로라고 하거든요.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어떤 형태의 회로로 나타내어지냐면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는 거예요. 2옴.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이 회로가 되는 거예요. 합성 저항. 이 저항, 여기 있는 저항이 2옴이란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전압을 알고 저항을 알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전압을 알고 저항을 압니다. 그럼 전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 해서 R이 2옴, 2분의 10V, 10 하면은 5A가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5A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달라져요. 네. 그런데 전압은 잠시만요. 전압은 여기가 10V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10V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높이가 여기랑도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랑도 걸리는 전압이 10V입니다. 그리고 여기랑 걸리는 전압도 10V예요.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또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가 분배가 됩니다. 네. 병렬에서의 중요한 성질이죠. 네. 병렬에서의 전압은 일정하고 전류는 분배가 되고, 직렬에서는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은 분배된다고 했죠. 반대지요. 그러면 전류가 분배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전류 분배 공식이 있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합시다. 이거는 외우는 건데요. I1은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각 저항을 더해요. R1 플러스 R2를 더해요. 아예 숫자를 그냥 갈게요. R1 플러스 R2를 더한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때는 반대쪽 거 R2 R2를 분자에다 써줍니다. 그리고 전체 전류를 곱해줘요. 자, 그러면 이거대로 써보면 R1 3옴 더하기 R2 6옴 분의 R2 6옴 곱하기 전체 전류 5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9분의 6 하면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2 곱하기 5는 3분의 10이 되겠네요. 그죠? 3분의 10. 10을 3으로 나누면 한번 나눠볼까요? 네, 3.3 10 나누기 3.33 나오네요. 네, 3.33. 얘가 3.33이고요. 얘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구하면 I2는 R1 플러스 R2가 똑같아요. 똑같고 반대쪽 거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R1이 들어갑니다. 곱하기 전체 전류 하면 3 플러스 6 분의 반대쪽 거 3이 들어가요. 곱하기 5.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 되겠죠.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5는 3분의 5가 되겠죠. 그럼 5 나누기 3 하면은 1.67이 나옵니다. 1.67. 얘랑 더하면 전체 전류 5A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병렬에서의 합성저항은 R1 플러스 1
플러스 R2 플러스 1분의 1 얘가 나눠지면 두 개 있을 때는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가 됩니다. 합분의 곱. 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얘가 이렇게 세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못 써요. 네, 이 공식은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있을 때는 R1 플러스 1 플러스 R2 플러스 1 플러스 R3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네, 그래서 이 공식을 두 개만 있을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해도 되는데 세 개 있을 때는 이 공식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두 개도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는 버릇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세 개 나오면 이제 조금 황당해 하세요. 이걸 못 쓰니까. 네. 그래서 합성조항은 이렇게 되고요. 네. 또 성격이 그리고 병렬의 성질이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분배. 네. 그 다음에 전압은 일정. 병렬에서는 전류는 분배되고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갈라지는 길을 만났으니까 양쪽으로 갈라져야겠죠. 그래서 전류는 분배가 되고 전압은 일정합니다. 예, 전압은 여기도 얘가 10V니까 여기도 10V, 여기도 10V예요. 걸리는 전압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기에서 분권, 직권 나오는데 이런 걸로 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첩의 원리, 그 다음에 뭐 태분항의 정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게 기본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예. 이제 직병렬 회로 해볼게요, 여러분. 직병렬 회로. 예.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 직렬, 병렬 이렇게 설명드린 게 솔직히 딴 데서 이렇게 뭐 강의를 보거나 하면은 한 5분이면 끝나는 내용인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다른 것도 응용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직렬이 하나 있고 병렬이 이렇게 하나 있죠.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자, 네.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10V, 네, 3옴, 6옴, 6옴 이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또 해결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로를 많이 보시고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합성저항부터 구해볼까요? 합성저항. 우선 3 플러스 2 합성저항을 구해야겠죠? 이거 합성저항 한번 구해볼게요. 네,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분의 1 두 개 있을 때는 이렇게 됐죠? 합분의 곱 6 플러스 6 분의 6 곱하기 6 그래서 12분의 66에 36 해서 3이 됩니다. 네, 3옴이 돼요. 자, 보면은 3옴이 나왔잖아요. 얘가 6이고 얘가 6 똑같은 저항이 병렬로 있을 때는 합성저항은 그 저항의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3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네. 이렇게 해서 3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럼 얘 합성저항 뭐예요? 얘 합성저항 얘랑 더하는 거니까 6옴이죠? 6옴 얘 직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6옴입니다. 6옴 자 6옴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거예요. 얘랑 등가 회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알고 저항을 알아요. 뭘 알 수 있을까요? I는 R분의 V. 그죠? I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I 6옴분의 10V 0.6이 되겠죠. 잠깐만. 0.6이 아니지. 0.6이 아니죠. 1.67. 6분의 10이 0.6이죠. 그러면 얘의 전류는 1.67A가 되는 거예요. 1.67A.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67A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1.67A인데 여기의 전류, 여기의 전류까지는 같겠죠. 그런데 여기서 전류가 분배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는 병렬이니까 전류는 분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류가 분배되고, 전류가 분배가 되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볼까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는 1.67A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I1의 전류를 구하려면 아까 전에 I1의 전류 구하는 공식, 네, 기억나시나요? 뭔지? 자, 전류 R1 플러스 R2 분의 반대쪽 거, 예, 반대쪽 거 R2지요? 곱하기 전체 전류. 그러면 U 플러스 U 분의 U 곱하기 1.67. 계산기 한번 때려볼까요? 6분의 12 곱하기 1.67 하면 0.84가 나오네요. 0.84. 0.84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0.84. 네. 여기 흐르는 전류는 네, 똑같은 저항이니까 똑같이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도 0.84예요. 그래서 0.84 더하기 0.84는 1.68. 네, 아까 전에 0.835. 네. 제가 반올림해서 그런데 이게 0.835입니다. 네. 0.835. 835. 그래서 0.835. 여기 0.835, 여기 0.835. 두 개를 더하면 1.67이 되죠. 네, 이 전류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0.835 암페어가 되고 여기 흐르는 전류도 0.835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구하는 이제 전압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전압. 자, 전류까지는 다 구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네, 10V. 여기가 60, 여기가 60, 여기가 30.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병렬에서는 전류가 분배되고 전압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전압은 이쪽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나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얘랑 직렬이잖아요. 얘 아까 전에 합성조항 몇 나왔어요? 3 나왔죠? 그럼 얘를 이렇게 그려도 될까요? 3. 이렇게 그려도 되죠? 직렬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전압하고 네, 전압이 크기가 같을 텐데 네, 이 전압이 분배가 되겠죠. 전류는 1.67. 그러면 1.67, 그러니까 V는 IR에서 1.67 곱하기 3 하면은 5V가 나와야 되는데 1.67 곱하기 3. 5V가 나오네요. 5.01V가 나오는데 5V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5V, 여기 5V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전압은 나눠지고 아까 전에 이렇게 해서 60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것도 5V, 여기 걸리는 것도 5V.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0.835. 여기 흐르는 전류는 0.835A. 여기 0.835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직병렬 회로를 전압하고 전류를 다 해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도 알아봤고요. 여기서 여기 걸리는 전압,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서부터 여기 걸리는 전압도 다 알아본 겁니다. 얘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10V. 네. 그럼 여기가 10ohm이 되고요. 여기가 4ohm이 되고 여기가 6ohm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10V가 되겠죠.
네, 여기 걸리는 전압은 10V가 돼. 병렬이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같겠죠. 그래서 여기도 걸리는 전압이 10V가 됩니다. 다만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자, 잠시만요. 왜냐? 얘랑은 병렬인데 얘랑은 직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회로를 딱 보면 이쪽 전압은 얘랑 같겠구나. 여기서 전류가 분배되겠구나.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합성저항을 좀 먼저 구해볼게요. 자, 합성저항. 그러면 이쪽에 있는 합성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4에다 6을 더하면 15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15옴. 이렇게 둬도 아까 전에 이거랑 회로가 똑같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얘가 병렬입니다. 병렬. 얘를 또 등가회로 같은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15옴이고 같아요. 그러면 합성저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합성저항에 나누기 2 하면은 그 저항과 같다고 했죠. 합성저항은 5옴이 됩니다. 여기서 얘가 왜 5옴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나요? 이게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자, 그냥 설명 시작할게요. 그래서 얘가 5옴이 되는 거예요. 5옴. 그래서 얘가 10V고 합성저항은 5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알고 저항을 알아요. 그럼 뭘 구할 수 있겠어요?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I는 R분의 V. R은 5옴. 전압은 10V. 해서 2A가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는 2A입니다. 자, 여기 2A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는 이쪽에 분배가 되죠. 그럼 여기 전류랑 달라질 거예요. 그죠? 여기 전류랑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겠죠. 왜냐? 이 전류가 가다가 둘로 나눠져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2A인데 둘로 나눠지는데 두 개의 저항이 같아요. 그러면 전류도 2분의 1로 나눠서 가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는 1A가 되고 여기도 1A가 됩니다. 요거 아까 전에 계산으로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R1 여기를 I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I2라고 해보겠습니다. I1은 R1 플러스 R2 분의 반대쪽 거. R2 곱하기 I. 그러면 10 플러스 10 분의 10 반대쪽 거. 그죠? 곱하기 I 2A. 그러면 얘는 20분의 10.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2 하면은 찍찍해서 1이 됩니다. 그럼 1A 나오는 거 확인이 됐죠? 그래서 1A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A 흐르는 거 알았고요. 여기 1A, 여기도 1A 흐르는 거 알았습니다. 여기도 1A, 여기도 1A, 여기도 1A, 여기도 1A, 여기도 1A죠. 그래서 1A끼리 1A, 여기도 1A. 그래서 1A끼리 여기 만나가지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이거와 같은 2A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흐르는 전류, 이곳에 다 흐르는 전류를 구했고요. 요번엔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전압을 구할 수 있겠죠. 전류랑 저항이랑 다 나왔으니까. 자, 전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10V. 이 그림이랑 아까 전에 같다고 그랬죠? 여기가 10V, 10옴, 4옴, 6옴. 이렇게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10V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10V면 병렬에 걸리는 전압은 다 같다고 했죠. 여기도 10V, 여기는 옴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은 10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도 10V. 근데 여기 저항이 직렬로 돼 있어요. 직렬에서는 전압은 분배된다고 했죠. 그래서 4옴에 걸리는
전압. V는 IR. 그런데 여기 아까 전에 흐르는 전류 1A라고 했죠. 그래서 1 곱하기 R 4는 여기 걸리는 전압은 4V가 걸리는 거예요.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은 그럼 몇 볼트일까요? 네. I 1A에다가 6옴을 곱해서 6V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전체 전압 10V에다가 4를 빼면 6V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걸리는 전압은 4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은 6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은 1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회로도 각각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다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렬의 그러면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직렬회로에서의 성질은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은 분배된다. 전류는 여기 전류도 같고 여기 전류도 같고 여기 전류도 같고 다 전류가 같다는 얘기예요.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 다르고 여기 저항에 걸리는 이 전압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합성저항은 얘랑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직렬에서는 합성저항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병렬에서는 걸리는 전압, 나눠진 전압은 같습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도 10V, 여기 걸리는 전압도 10V. 그래서 전압은 일정하고요. 전류는 쭉 흐르다가 여기 길이 나눠지기 때문에 전류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크기도. 그래서 전류는 분배가 되는 겁니다. 병렬에서는. 그리고 합성저항은 이 저항분의 1 플러스 다른 저항분의 1분의 1. 요거 두 개만 있을 때는 R1 플러스 합분의 R2 플러스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두 개만 있을 때만 허용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있으면은 이걸로 구해야 됩니다. 이걸로 R1 플러스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개가 있으면. 네 개가 있으면 플러스 R4분의 1 분의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식은 합분의 곱은 저항이 두 개로만 병렬돼 있을 때만 이제 적용되는 공식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요 직병렬 회로 이것까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의 합성 저항하고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와 전압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